안녕하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우리요, 시작할 때 박수 한 번씩 치면서 해요. 그럼 기분이 훨씬 좋아져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반긴다는 의미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요, 이 캐리커처대로 이제 이상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부동산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캐리커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닮은 것 같아요. 닮았구나.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좀 나는 바꿔야 되겠어.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공법이랑 하면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그림책이라는 책이 나오게 돼요. 앞으로 아마 셋째 주 월요일쯤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페이지는 130페이지가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내용을 배울 때 이쪽을 볼 건데, 이거는 1년 내내 교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기본서 이런 거나 입문서 이런 거는 참고서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찾아보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입문서라든가 우리 뭐 기본서 같은 거는 제대로 확실히 보기는 아닙니다. 공법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로 공부하는 산으로 가요. 그건 참고서. 하면 한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공법, 아니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어 사전 펴놓고 다 외우는 건가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서 같은 거는 찾아보는 교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1년 남은 것 같아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닥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마지막에 가면은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단권화된 교재로 1년 내내 같은 책을 한 12번에서 20번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흑백으로 내가 인쇄해 놓은 건데, 이게 나중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칠판처럼.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제가 그 프린트만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나갈 부분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은 거는 강의 계획서 하나하고 프린트 복사해 준 거 있죠? 그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프린트로 나가는 거고, 3주차 때쯤 되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림책이 출간될 거예요. 인쇄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울 건데, 일단 우리가 연간 스케줄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 책에 관해서 제가 앞에 넣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출간이 되어 좀 나올 거예요, 내용들이. 근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 그림책이라는 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서 보게 되는데, 이 책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워낙 우리가 공법이라는 과목은 내용들이 많고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본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보는 게 뭐냐면 그림으로 도시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림을 보지 않고 내용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맨날 1년 내내 공부를 하고도 뭘 공부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림을 활용해서 도시화하여 숲을 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기할 때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하려면 안 외워져서 그림으로 도시화된 숲을 액자 형태로 암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한 장 한 장이 한 장의 액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2번 넘게 우리가 내용 등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험 다가갔을 때 페이지마다에 대한 부분이 액자 형태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코너에 뭐가 있었고 왼쪽 밑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행해서 이 그림책을 계속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그림으로 도시화해 숲을 보는 거고 액자 형태로 암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 시험 나온 거 보시면서 뭐라고 느꼈어요? 주변 선배들 말이 겁나 어려웠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말 나와야 될 중요한 부분을 안 냈어요. 이번 공법 문제는요. 그냥 한 A급이 아니라 B급 정도 중요한 거? 그런 거 위주로 26문제를 냈고요. 정말 A급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 정말 A급은요. 대부분 B급이 26문제가 맞출게 나왔고 14문제는 너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공법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 26개, 많으면 30개 이 정도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고 10개에서 15개는 공법은 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걸 다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그림으로 도셔의 숲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액정으로 암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림책은 단원마다 필수 기출 지문을 수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원 뿐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 보기 전까지 그때 수업 들으면서 기출주문을 그때 확인해서 적응력을 높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림책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자료 공유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커뮤니티나 자료 공유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운영하는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물어봐서 적어놨어 그냥. 뭐고요? 요거는 거기 있을 거야. 강의 기획서에. 그래서 다음 카페에 가면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카페가 나와요. 강의 기획서에 있죠? 그럼 부동산 공법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일일학습 여러분 내가 드리고 싶은 자료 있잖아. 그런 거를 다 내가 업로드 해놓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카페 다음 많이 이용 안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이고 다운받으려면 가입해야죠.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할 때 그렇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올리는 거 있죠. 인스타. 이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고 이러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스타로 올리면 제가 바로바로 보거든요.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기 때문에 질문 같은 건 여기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인스타 LSG 언더바 그 다음에 퍼블릭 그죠? 언더바 라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스타 까시고 이상권 공법 해도 나와요. 그냥 해도. 근데 어쨌건 주소는 이렇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거 무료로 이제 보시라고 짤로 올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이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니공법 TV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3가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동영상 같은 거 업로드하는 거고, 이거는 간단한 릴스나 아니면 질문 게시하는 거, 제가 자료 올려드리는 거, 하루 한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는 주로 자료 공유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게 이건 자료 같은 거 공유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종의 소통 같은 거, 질문 같은 거 할 때. 여기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인스타 활용하면 좋고요. 유튜브는 주로 동영상 같은 거 짤로 올릴 때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과목마다 그 쌤들이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11.12는 앞으로 1년 동안 맞춰가야 될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단하게 많은 걸 배우는 시기는 아니고요. 공부하는 연습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공부해서 해야 할지를 취득하는 시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표정에 너무 걱정이 묻어나 있어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벌써부터 눈 좀 뜨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발 좀 졸리우면 눈을 좀 감고 있으세요. 이렇게 감다가 떠봐요. 그렇죠? 제가 첫 시간에 매번 하는 얘기인데 졸려 죽겠는데 눈을 뜨려고 애를 쓰면요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대부분들 졸려 죽겠는 눈을 뜨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검은 자가 위쪽에 몰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나는 너무 무서워요. 이게 앞에서 보면 한 명이 아니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래봐요. 좀비 같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눈 똑바로 뜹시다. 아셨죠? 초롱초롱하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공부의 비법은 수업 잘 듣는 거예요. 수업 잘 듣는 거. 뭐가 아니고 예습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습한다고 신도 어디 나가요? 계획서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알아야 예습을 하죠. 예습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는 중고등 때처럼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후행학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11.12 더더군다나 선행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습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공법은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는 거나 똑바로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 자료 똑바로 보는 게 최고예요. 이러저러한 좋은 자료 대한민국에다 있는 거 모집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봐도 몰라요. 수업을 들어야 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수업 듣지 않는 거는 다 쓰레기예요. 아무리 좋은 자료도. 제가 만든 이 그림책도 정말 좋은 책이지만 수업 안 듣고 책만 구해서 본다? 쓰레기예요. 의미 없어요.
그렇죠? 수업을 들었을 때 소중한 교재인 것이죠. 알겠습니까? 고정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 과정에 대한 부분을 내가 좀 도시화 시켜봤어요. 이렇게 좀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한 6번 정도 돌려요. 순환을 기본적으로. 몇 번이요? 6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번 돌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6번 돌립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뭐냐면 지금 11.12죠. 11.12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주로 뭘 하냐? 용어와 절차 이걸 배워요. 용어와 절차. 그래서 이번 11, 12월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용어 절차를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용어와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번에 33회 때 보니까 한 원래 용어가 10개쯤은 나오거든요. 근데 용어도 별로 안 나왔어요. 이번 시험은. 한 5개? 4개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어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올 때 5개에서 많이 나오면 10개이기 때문에 용어만 잘 맞춰도 한 개당 25점이니까 20에서 25점은 얻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특징이 뭐냐면 이번 시험 보고 확실히 느낀 건데 이제 단순하게 앞잡다 암기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뭐라고요? 단순하게 암기해서 시험 보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앞잡다는 게 진심인 분들이 있어요. 강사분들도 바꿔야 돼요. 전략을. 이제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분위기인지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인지를 알아야지 안 외워도 이 흐름이면 이 단계는 이걸 거야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20문제가 넘었어요. 이번 시험에서. 단순히 암기하는 거 10개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흐름이 약간 좀. 그래서 뭐 하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흐름을 보고 체계를 보고 용어를 기억하시면서 추측 가능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명확하게 이게 답이야 이러는 문제는 많지 않아. 이제 공법은 흐름 보고 그래 이런 분위기면 이게 답이 적당하지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 거예요. 정확하게 암기해 푸는 거는 몇 문제 안 됩니다. 그걸 좀 인식하셔야 돼요. 좀 바뀌었어요. 흐름이 요즘에 약간 좀. 그렇죠? 이번에 평가사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라다? 우리 지금 기본서 같은 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주교재는 기본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모든 과정에서 뭐다? 그림책을 우리는 기본 교재로 씁니다. 뭐라고요? 모든 과정에서 뭐다? 우리는 뭐다? 그림책이라는 것을 기본 교재로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이제 1월 갑니다. 1월. 그러면 23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서 이순환 과정으로 갑니다. 기본서 이순환 과정. 마찬가지 뭐다? 기본서로 수업을 하고요. 그림책 들어가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다가 절차도 추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내용을 추가하겠죠. 그리고 3순환 가면 3, 4월에 뭐가 되죠? 요약 과정 들어가고 4월에 4순환 뭐다? 5, 6월에 기출 과정. 그래서 5, 6월 달은 기출 문제집이 나오면서 기출 문제집과 함께 푸는 거예요. 그림책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된다? 5순환 가서 예상 문제집 나와서 7월 달에 심화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6순환 가서 9월, 10월에 이론 총정리하면서 동영모의고사 보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6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본서를 기본 교재로 쓰는 거의 라인은 1, 2월까지예요. 사실은요. 우리 메가랜드는요. 그리고 3월 되면서 요약집 나오고 5월 되면 기출문제집 나오게 되고 7월 되면 뭐가 된다? 예상문제집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6순환은 이론 총정리하면서 모의고사 동영으로 보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년도 시험일은 아마 10월 29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날짜에서 시험 보시면 되겠죠. 맞죠? 아마 날짜가. 한번 확인해 봐요. 28일이에요. 10월 넷째 주 토요일. 28일? 알았어요. 10월 28일 날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우리가 시험 보러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 보러 가는 날.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일단 내용에서 밑에 보면 중간 특강등이 나와 있는데요. 뭐 지금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리지만 요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영상으로만 제가 찍는 거예요. 오프라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영상으로만 하는 거고. 요것도 뭐다? 영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도 진행하는 건 여기 비교 테마 특강. 여기.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영상으로만 하고 요거. 맞아. 요 두 가지는 노원도 실강으로 진행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뭐냐면 영상으로만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정도 스케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영상으로 올리는 것은 이제 서비스 강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 뭐 나중에 또 원장님이 안내하시겠지만 뭐 노원 같은 건 테마트 강은 6월 11일 정도, 그렇죠. 이거는 9월 23일 정도. 노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 노원. 그렇죠? 보시면 돼요. 써져 있는 건 종로 얘기하는 거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스카치 진행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동안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니공법 시리즈 이래 가지고 당연히 그림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책에도 4월, 3, 4월쯤에 필요하게 배부 드릴 거고, 또 비교특강집, 뭐 과학탈출집, 백선집 이런 것들 나오면서 차차 수업이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들이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뭐를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좀 내용 보시면 나오고, 요게 아마 그림책 나오면 첫 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참고해서 보시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일단 강의 기획서 좀 봐보세요. 첫 번째, 이번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공부의 방법론에 대한 한번 간단히 좀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어떻게 진행하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부동산 공법 60점. 60점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목표 점수예요. 그렇죠? 60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내가 초딩 때 말이야 반장도 하고 했는데 60점 그까이 거 맞으려고 내가 학원 왔냐 이러는 분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점수예요. 60점. 절대 쉬운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월요일부터 들었으니까 허석진 선생님이 또 얘기하시겠죠. 중간에. 근데 이제 1차 시험은 민법 개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시험은 뭐가 있냐면 아다시피 1교시하고 이제 이게 2교시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요, 사실은. 근데 1교시에 뭘 보냐면 우리가 중개사법이라는 거를 1교시에 같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과 같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 이제 공시세법에 대한 부분을 2교시에 시험 보게 됩니다. 3과목이에요, 3과목. 2차 과목이. 근데 1교시에 2과목, 2교시에 1과목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각각의 법마다 3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각각의 법마다 40점 이상이 나오면서 평균이 6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최종 합격이에요. 여러분 또 요번 시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1차는 이제 주려고 하나 보다. 그죠? 최종 합격은 뭐다? 2차를 붙어야 하는데 2차를 가지고 이제 합격자 수를 조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그 중에 핵심에 공법이란 과목의 난이도를 조정해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 합격자 수를 조절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내가 확실히 느꼈어요, 요번 시험에서. 그렇죠? 아주 A급으로 맨날 중요하다는 건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공법 때문에 떨어뜨리길 바라는 거지. 의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공법이라는 과목의 전략을 어떻게 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덜 피곤하고 얼마나 쉽게 붙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전략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번 중개사법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이번 33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100점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의 공인시험에서 100점이란 말이 안 되잖아. 100점 넘으면 됐다니까?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볼 때 중개사법을 80점, 공법을 60점, 공시세도 한 60점 정도 만족을 한다면 평균 60이니까 20이 남아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어떤 전략을 짜냐? 공법을 40점으로 해놓고 나서 그러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이니까 똔똔이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80점, 40점, 60점 이래도 붙긴 붙죠. 평균 60이니까. 근데 이러면 떨어져요. 왜? 공법 40목점 40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이거 아니고 뭐라고 이해하자? 그냥 60점 정도 공법을 얻으려고 들이밀어야 돼요. 그러면 50에서 65 사이 나와요. 점수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얻으려면? 60점 정도 얻으려면? 대충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겁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빈출 부분을 정확하게. 시작.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시작.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합격이에요. 뭐라고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많은 거, 흐리게 보는 거 완전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요. 공부하시다가 난 저걸 정말 모르겠어요.
알라고 애쓰지 말고 버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알라고 버티다가 다 잊어먹어요. 그렇죠? 알겠는 걸 정확히 하세요. 시간 되면 알 때가 와요.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겠던 내용이 한 9월 되면 이해가 돼요. 늦은 거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9월 달에 이해했으면 붙는 거야, 그때 되면. 근데 10월 27일 날 이해됐으면 좀 늦죠. 뭐라고요? 너무 늦어. 공부량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공법은 60점 목적으로 하면서 하한을 몇으로 잡냐면 하한을 저는 50으로 잡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안정적으로 가요. 한 50 잡은 분들이 이번에 공법의 공부량을 최소화하신 분들이 아주 안 나오신 분이 45점. 그래도 합격했어요. 왜? 중개사 95점 나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중개사 고득점 하면서 공법은 꽈락만 넣은 것은 붙는 시험이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1년 동안 수업 들은 분들은 대부분 60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만 글을 남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 접근하시면 되고요. 공시세 중에서 이번에 세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번에 3회에서. 그래서 세법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공법, 세법의 개정이 가장 많은 법이에요. 나머지는 개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정 많은 법이 이번에 많이 어려웠다. 그리고 우리 실무 나가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공법, 세법이에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중개사법 실무 나가면 필요 있어 없어? 죄 안 지면 돼요. 뭐라고요? 죄 안 지면 되는 거라 의미 없어요. 그죠? 공시 의미 없어요. 다 알려줘 변호사가. 그렇죠? 난 기본만 알면 돼. 하지만 공법은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전문 변호사 별로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데려와서 배워 중개사한테 변호사들이. 그렇죠? 세법은 세무사인데 이것도 잘 하시는 분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 세법 강사님 더 많이 알아. 일반적인 세무사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법, 세법은 강사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붙고 나면 물어볼 때가 생기는 거거든. 별로 안 친하면 물어볼 수 없잖아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렇죠? 그렇게. 첫인상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재수없어요? 회계들 좀 이뻐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1번 첫 번째 강의 기획서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의 시험의 합격 점수는 1차, 2차 모두 꽈락 40점 밑에 없이 평균 60점 이상 얻으면 됩니다. 공법은 50점 동그라미 형광펜 거봐요. 50점 하한. 형광펜 알죠? 형광펜 준비해 오세요. 5종 세트로 뭐라고요? 50점 하한이라는 걸 목표로 최소한의 형광펜 빈출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뭐라고요? 빈출 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최적의 합격 시나리오인 거니까 공법을 40점만 얻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봐봐요. 한 가지 제가 주의 말씀드려요.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1차 위주로 일단 11, 12는 해야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월까지 1차 위주로 가다가 3월부터 공법을 시작합니다. 될까 안 될까? 그냥 2차 포기예요. 그거는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이 공법이라는 과목이 3월 가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11월부터 빡시게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 힘들면 11, 12는 민계공으로 가야 돼요. 두 과목만 한다면 나는 민공이라고 봐요. 개론은 그렇게 기초가 없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다른 거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 분명히 11, 12월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 건 공법, 민법입니다. 두 가지. 민법 첫 번째. 두 번째 공법. 이게 맞는 거예요. 결혼은 세 번째라고 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야 합격을 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11, 12월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민법 결혼만 본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전 과목을 다 같이 가야 되겠지만 굳이 힘들면 민계 공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11, 12 공부의 주요 라인은. 하지만 너무 바쁘다고 한다면 민공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공법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진짜 사실이에요, 그게. 그 말 들으셔야 돼. 지금 1차 할 때가 아니에요. 그만 할 때가 아니라고요. 같이 가야 돼요. 특히나 공법은 한 번에 안 끝나요. 아까 봤듯이 6번을 돌리고 복습을 하고 해도 그럼 12번 보는 거잖아. 복습하면. 그런데도 50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쉬운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11, 12월에 공법 게을리하지 말고 이 그림책 내용도 11월 달은 수업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하고? 용어하고 절차 위주로 얘기할 거예요. 11, 12월 달. 그러면 그 말한 것만 하셔야 돼요. 말하지 않은 거 알라고 덤비면 안 돼요. 찾아보지도 말고 말한 것만 하시면 돼. 항상 기본적인 공부의 논점은 포인트는 그 달, 그날에 한 것만.
오바해서 선행학습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멘탈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오죠?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형광펜 체계와 흐름이라는 것에 집중하셔라. 이게 바로 이 얘기죠. 용어 절차에 대한 부분의 체계와 흐름. 여기서 안다는 얘기예요. 체계 흐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언제 주로 내용에서 11, 12월 달에 체계와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11, 12월 달에. 그래서 1번 우선 각 번마다의 흐름인 대목차를 파악하자. 큰 목차. 그리고 대목차만큼은 암기해야 하고 또한 각 번마다의 세부 목차는 반복적 학습을 통해 숙지하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월화수목 들으면서 목차 중요하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민주 아세요? 공법은 엄청나게 법이 많아요. 그렇죠? 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2차 과목에 시험 보는 법의 수가 10개의 시험 봐요. 뭐라고요? 2차 과목에 공부하는 시험의 법의 수가 10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개사법은 법이 하나예요. 거의 하나입니다. 2개가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몇 개? 6개. 그리고 공시, 지적, 등기 2개하고 세법이니까 이건 3개예요. 총 몇 개? 10개. 그 중에 몇 개? 60%가 공법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40문제 한 과목이에요. 어느 게 힘들겠어요? 당연히 공법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많아서. 6개니까. 그죠? 거의 6개 법이 중개사법 곱하기 6이에요. 그 법의 크기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양에 지쳐서 모르겠는 거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재밌는 건 국토개혁법 보고 나서 도시개발법 보고 나면 앞에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고요. 개발법 끝나고 나서 정비법 들어가면 더 기억이 안 나요. 건축법 보면 앞에 봤던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요. 주택법 볼 땐 포기 상태예요. 뭐지 이거? 이러면서 농지 보면서 저걸 왜 시험 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보통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봐도 이 법이 저 법인지 이 법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공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다시피 절대 11, 12에 방심하지 마세요. 요즘에 글 올라오시는 분들이 뭔지 알아요? 1차만 붙었어요. 글이 올라왔어요. 11월부터 2차 열심히 해보려고요. 되게 많아요. 글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1월부터 공법을 노는 거는 정말 이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다음에 시험 준비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공법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체계를 단단히 다져놔야 됩니다. 얼렁뚱땅 하시면 안 돼. 뭐 중심하라고? 체계와 용어, 목차. 이거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걸 먼저 외워주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대한 준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지금 미리 들으면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정이 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가 거의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죠? 지금 뭐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올 연말이나 연초쯤 발표할 것 같아요.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예정은 37회 정도의 상대평가가 전격 시행될 걸로 보여요. 37회. 34회죠. 3년 남았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얼렁뚱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1년에 붙으면 좋겠지만 보통 우리 중장년층들이 1년에 붙는 경우가 100%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맥시멈으로 3년 두고 본다면 지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바꿔버리게 되면 3만 명 붙던 시장이 12,000명, 10,000명, 3분의 1토막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오신 거예요. 이 시기에. 상대평가 되고 나면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이제 못 따니까 자격증이. 정말 고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 잘 짜셔가지고 1년 정도 시간을 잘 투자하시면 충분히 1년에 붙을 수 있고요. 늦어도 뭐 2년 내는 될 수 있는 거니까 상대평가랑은 멀겠지만 지금 막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37회 가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 많아요. 11, 12일 날 와가지고선 열심히 하다가 아침 수업 듣고 저녁 수업 듣고 오후에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다가 1월에 퍼져요. 2달 공부하고 퍼지는 거야. 그리고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가을 되면 나오고 또 시작하고 다음 달에. 원래 이런 분 되게 많으세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동영상 학원 오프라인 나오시는 분들이 동영상으로 혼자 공부했다고 그 동영상 스스로 보다가 몇 년 보낸 분도 많아요.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끌어놓다가 한두 달 듣고 안 듣고 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는 오프라인이 학원에 나오는 게 최고예요. 합격률은요. 오프라인이 훨씬 높아요. 온라인은 10%도 안 돼요.
근데 오프라인 나오면은 60% 이상은 붙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학원 나오는 게 베스트죠. 따지고 본다면. 비용은 좀 더 들어가도. 그렇죠? 환급도 안 되고 하지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 환급이 중요해요? 합격이 중요해요? 환급이 중요한 거예요? 합격이 중요한 거야. 주변에 그 동영상 보면서 버티는 분들 제가 좀 나오라고 하세요. 제발 좀. 언제까지 하려고? 얼마 안 남았어. 상대평가 안 남았다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원래는 꽉 차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요. 근데 할 마음이 있는데 그냥 뭐 하죠? 그냥 스물 한번 해보려고 버티는 거죠. 아마 철저히 후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되고 나면 중개사의 가치가 2배, 3배 높아지는 거예요. 따놓기만 한다면. 그때 되면 아마 자격증 빌려주는 거 불법이지만 지금보다 빌려주는 금액도 2배 이상 오를 겁니다, 아마. 상대평가 되고 나면. 배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 명심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오죠? 공부의 왕도는 형합한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재밌는 게 있어요. 반복이야. 지금 봐.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5순환, 6순환. 반복이거든. 반복인데 문제는 뭘 반복하냐는 거야. 그죠? 무엇을 반복할 거냐? 그럼 어떤 분이 기본서가 아주 좋은 책 아닙니까? 그렇지. 기본서가 제일 좋은 책이지. 근데 그 800페이지, 1000페이지를 반복해서 붙으려면 적어도 5년을 해야 돼, 5년. 그래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 반복하는 교재는 당연히 뭘까? 당연히 그림책이겠지. 그림책. 무한 반복 교재보다 기본은 그림책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1년 내내 볼 거야. 6번 돌려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나중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더 그거보다 더 요약된 것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림책이 기본입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배운 거 다음 주에 오늘 배운 거 1일 학습을 드릴 거예요. 오늘 배운 거. 1교시는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이따 이상교시 되면 진도 나가니까 오늘 배운 걸 설명드릴 건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 형아펜 그림책 더하기 익힘장 이거를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수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준 자료 보지 마세요. 새로 준 거 보세요. 개정된 것도 많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마시고 그냥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 드리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합격수기 올라오시는 거 보시면 그림책하고 익힘장 활용해서 합격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문장 연습은 뭘로 하는 거다? 그림책으로. 제가 1일 학습으로 하는데 익힘장으로 그 익힘장을 위해서 봐요. 1일 학습. 이 노원으로 본다면 여기가 뭐더라? 어쨌든 1일 학습으로 익힘장 보는 건데 암기할 내용이 있어도 한 번에 외우려고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반복 또 반복 다시 반복하면서 내용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리고 형아펜 요일별 학습 과목 준수 아주 중요해요. 요일별 학습 과목 준수를 해야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 얘기하죠. 일주일 내내 민법만 봅니다. 민법만. 일주일 내내 개론만 봅니다. 망해요. 망해. 그렇죠. 우리 학원의 좋은 장점이 뭔 줄 알아요? 왜 제가 오프라인 나와야 합격 많이 한다고 하십니까? 월화수목금 과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혼자 동영상을 보면 그걸 못 지킵니다. 민법 필 받으면 한 몇 달은 그만 봅니다. 안 돼.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일별로 목요일은 무조건 공법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복습하고 야간에 자기 생활하고 이러시면 돼요. 오후에 좀 복습을 해줘야 돼요. 아예 안 해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1시간이라도 끝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 11, 12월은 기본 강수가 3강이에요. 11, 12월 늦어야 1시 반입니다. 11, 12월은 하지만 1월 되면 4강이에요. 공법은. 늦으면 2시 반쯤 돼요. 1시간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는 이제 본게임 시작. 11, 12는 서브 게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 12는 1시 반까지 늦어도 끝나고 1월부터는 2시 반, 2시. 늦으면 3시일 수도 있어요. 아마 민계 공은 다 그럴 겁니다. 보나마나. 다른 과목은 좀 짧게 끝날 수 있어도 왜? 양이 많아서 그래요. 알고 있죠? 뭐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됐고 마지막. 본인과의 약속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형광펜 그면 마인드 컨트롤. 뭐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참 어려운 영어죠. 그렇죠? 내가 영어 스페링을 몰라서 한국어로 썼는데 봐봐요. 오해하지 말게.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6번 돌리면서. 2달 완성, 2달 완성, 2달 완성, 2달 완성 이런 식으로 가잖아 지금. 어떤 분이 서둘지 말고 한 3, 4개월에 한 번 돌리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이게 2달 텀으로 가야지 빠른 것 같아도 탁탁탁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효율적이죠. 근데 이렇게 진행하다가 우리가 공부를 해오다가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었죠. 처음에 공부 시작해서 1, 2월을 지나고 11, 12 지나면서 지나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의기충천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3월달 들어서고 4월달 들어서면서 우리 주변에 앞에 건너편부터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벚꽃 같은 게 펴요. 우리 학원 바로 앞에도 책단지 옆에 벚꽃나무가 정말 왕꽃이거든. 겹꽃이야. 정말 이뻐. 여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그렇죠? 그 보는 순간 세상 모든 걱정을 잃어요. 내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밥도 못 먹고 점심 때 고생을 하고 졸면서 내가 있을 내가 아우 안 해. 이러고 관두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난 이때 3, 4월 달이 제일 주의할 시기고요. 이때 공부를 끝내는 걸 저는 벚꽃 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이러면서 뭐라고요? 중개사를 관뒀던 거야 이러면서 관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벚꽃 엔딩이 지나가는 첫 번째 위기에 이때가.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 못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고 3월 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봐요. 뭐라고요?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야. 1회 모의고사. 그러면 대부분들이 11, 12, 1, 2, 4개월 지나고 3월 된 거잖아. 5개월 차 아니야. 그러면 아유 5개월 공부했는데 한 60점 나오겠지. 기대하고 봐요. 웬걸 20점 나와. 그죠? 꽈락한 고사하고 뭐 하죠? 40분 고사하고 20점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벚꽃 엔딩이 이루어지는 거지. 보통 그래 일반적으로요. 그러다가 이제 잘 버텨냈으면 이제 뭐가 되죠? 이제 5, 6월 가고 이때가 두 번째 위기야. 이제 여름 휴가. 7월 되면서. 이제 지치는 거지. 덥고 체력 떨어지고 하니까 아 관두자. 이건 휴가 엔딩이고 이때는. 베케이션 엔딩이라고 하지 이거는. 그쵸? 그러다가 잘 버티지. 그럼 마지막 고비가 언제 와? 9월 땡스기빙 데이에 와. 추석 무렵에. 자신이 이제 없는 거야. 괜히 시험 보러 갔다가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그냥 포기했다가 아니라 바빠서 관뒀다. 어디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대지. 이걸 땡스 기빙 데이 엔딩이라고 해가지고 3번의 엔딩이 있어요. 그쵸? 이때가 제일 위험해. 초반이 벚꽃 엔딩이. 그래서 3가지 엔딩을 조심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의고사를 요번에 좀 바뀌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3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8번을 봤어요. 원래. 모의고사를요. 근데 우리가 요번에 좀 바뀌어서 10월 모고는 안 보는 걸로 아예 출제를 안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9월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3월부터 7회분의 모의고사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3월 달부터. 근데 모의고사는 전 개인적으로는 꼭 보셔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모의고사를 안 보면 이게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과목에서 어떤 게 모자르고 어떤 게 부족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공법이란 과목에서 내가 국토계획법을 모르는 건지 정비를 모르는 건지 건축을 모르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 보는 스킬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는 7번 중에 적어도 3-4번은 보셔야 돼요. 아무리 안 봐도. 그렇죠. 근데 전혀 안 보다가 내 생애 최초 모의고사를 10월 28일 날 봐요. 이게 이런 분이 되게 많아. 진짜 많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10만 명의 시험 보면 5만 명이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10만 명 시험 보잖아. 학원 나와 수업 듣는 분 20%도 안 돼요. 그렇죠. 지금 40만이잖아요. 근데 실제 학원 나오고 공부하시는 분이 10만도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는 거야. 무슨 뭐 어디 뭐 개 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참여를 합니까? 왜? 뭐 상품 주나?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우리 뭐가 목적이지? 합격이 목적이야. 공부가 목적이 아니야. 그렇죠? 언젠간 붙겠지. 안 돼. 언젠간 붙겠지. 안 된다니까? 빡시게 달려들어야 돼. 그냥 설렁설렁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강사들이 말하는 대로 그 시기별로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탁탁탁 맞춰가야 돼요. 놓치지 않도록 아둥바둥 이렇게. 그러면 합격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한식이라도 어영부영 떨면은 기간이 길어져요. 확실히. 아셨죠?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딱 다잡고 모의고사 봤을 때 점수 안 나와도 아니 뭐 시험날 해보면 되지 뭐. 시험날. 모의고사 하려면 뭐 할 거야? 시험 해보면 되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실제 모의고사 보고 나면요. 일요일 날 시험 보잖아. 예를 들어서 그 월요일 날 평소 인원의 3분의 1이 빠져요. 술 먹고 폐가 망신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막 땡기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한 달을 쉬고 나와.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우리 엔딩하지 말고 특히 벚꽃 엔딩하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 12 계획 말씀드렸고요. 밑에 강의 부분 보시면 11, 12월에 강의의 추차는요. 7주차예요. 8주 완성이 아니라 11, 12는 7주 완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2월 마지막 주는 이 강의는 없고요. 아마 일일학습 시험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는 11, 12는 7주차로 끝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첫 번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따 얘기할 겁니다. 이걸 3주 동안 진행합니다. 이 법을.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농지법 한 주씩 해서 4주 지나가면 7주 완성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다음 이순환부터는 뭐가 된다? 다 8주 완성이에요. 무조건. 뭐라고요? 이순환부터는 뭐다? 8주 완성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이해가셨죠? 그리고 뭐가 된다? 나중에 6순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요. 이론 총정리 2주 하고요. 동형 모의고사 몇 주? 6주 하고요. 그렇죠? 문제 특강 하루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7번 정도 뭐 하죠? 들어간다고 이해가십니다. 아니다. 동형 모의고사 4주. 4주 하고요. 이론 총정리 2주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특강 하루 하고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것도 2, 4, 1이니까 7주 정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스케줄 진행하게 됩니다. 참 고난의 역정이에요. 힘들 시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년도 2023년의 목표는 합격하는 데 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목마다 그 파일 넣는 거 있죠. 문방구 하면 팔거든. 문방구에 파일 넣는 거 집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과목마다. 이게 과목마다 자료가 많아요. 놔두면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파일 넣는 거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넣고 가지고 다니셔야 돼. 가방 다 싸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방구 가시면 형광펜 있어요. 그 형광펜 알죠? 형광펜이 근데 그 노란 색깔만 사지 마시고 5종 세트 있어요. 5종 세트.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좋은 건 한 10,000원 하고요. 싼 건 한 2,000원 해요. 그런 거 사가지고 오세요. 하나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20종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5종 세트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노란색 위주로 쓰세요.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진한 색깔로 바꿔가야지 처음에 새빨간 거 쓰면 안 돼요. 그렇죠?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포스트잇 같은 거 요만한 거 있죠. 필요한 거 적어야 되니까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럼 몇 가지. 그리고 수정 테이프 있어요. 근데 한국 거 후진 거 말고 일제 좋은 거 있어요. 비싼 거 그거 사야 돼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지워져요. 알겠습니까? 화이트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정도 공부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면요. 이제 목차가 나오게 되고요. 첫 페이지 봐보세요. 부동산 공법 총론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부동산 공법 총론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요. 요거는 이제 11월 달하고 1월 달만 해요. 11월 달하고 1월 달 1교시만 합니다. 3월 달부터 저는 없어. 오리엔테이션. 바로 본 게임이야. 그러니까 3월에 오시는 분들은 이 뭘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헤매죠. 그래서 꼭 내가 11월 첫 주나 1월 첫 주 수업 듣고 오세요 말해도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요 의미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요번에 1년 내내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아까 말해 부동산 공법. 그럼 봐봐요. 부동산이 뭡니까? 라는 거 우리 서석진 쌤한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민법 99조에서. 그럼 우리는 그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중에서도 우리 관심 있는 건 뭐다? 건축물이에요. 우리 관심은 토지와 건축물, 부동산 중에서도.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뭐하는지 알고 싶은 건데, 그럼 그거 아세요? 지나가다 보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지나가다 보면 도봉산 밑둥에 가면 높은 건물이 없죠. 도봉산 밑둥에 가면. 있어도 낮은 거. 주택도 아파트보다 낮은 거 많아요. 바로 밑에는요. 그리고 정작 도봉산에 올라가 보면 건물 하나가 없어요. 다 나무만 심어져 있죠. 그죠?
저기 가보면 어디 가면 또 공장만 모여있기도 하고, 그렇죠? 시와 공단 이런 데 가면은요. 또 어디 가면 아파트가 겁나 높게 지어져 있고 막 몇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할 텐데? 왜 저기는 나무만 심어져 있을까? 땅 주인이 건물 싫어하나? 왜 저기는 주유소를 못 짓지? 왜 저기는 아파트만 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자가 알아서 스스로 그랬을까? 아니면 무언가의 규제가 있어서 그랬을까? 무언가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토지에다가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이루어져서 환경에 위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규제에 대한 부분이 필요했다고 본 거죠. 그 규제를 정한 법이 쉽게 말하면 공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란 말은 뭐냐면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별 무리가 없는 내용인 거다. 만약 누군가가 야 부동산 공법이 뭐냐 물어본다면 부동산 규제하는 법 배우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99% 맞는 얘기예요. 우린 그리고 그 규제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엇을 알고 싶어요? 규제를 알고 싶어요. 좀 당황했죠. 제 본명이 예명이 노래하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냥 약간 생뚱맞지만 중간중간 처음엔 되게 이상하거든요. 나중엔 되게 허전해요. 안 하면. 좀만 기다려.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올해 내가 신곡 발표 많이 할 거니 기다려봐요. 그래서 부동산을 뭐하죠? 규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공법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들이요. 이렇게 갑과 을이라는 자가 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그 계약을 할 때 중간에서 거간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중개업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요 중개업자가 되어져서 수수료 받고 물건 소개하고 등등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 사실상 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중개 의뢰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이 저기요 저 주유소 좀 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유소 짓기 좋은 땅 좀 소개 좀 시켜줘 봐봐요. 싸고 좋은 땅 아셨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중개업자한테. 근데 중개업자가 공법을 몰라. 알아봤더니 도봉산 꼭대기 땅이 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싸다는 이유로 그 땅을 소개했어. 이 바보야 상바보야? 상바보지. 도봉산 꼭대기에 주유소를 갖다가 왜 만드냐고. 차도 못 올라가는데 말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개업자들은 이와 같이 부동산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매수인이 원하는 토지를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토지에 대한 규제를 알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법률 관계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토지를 팔고 판다. 사고 판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되어진다?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 관계를 규제한다. 이런 법률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하냐? 우리는 사법 관계라고 합니다. 사법 관계.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 청약승낙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표시 합치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 이걸 평등한 관계.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시작.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그건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배 우월적 주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규제를 하는 게 사법관계고 이걸 배우는 게 우리 서쌤하고 우리 서석진쌤하고 핸섬 가이. 인정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민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1차 과목에서. 대표적인 게. 그래서 백성들을 규제하는 법인 거죠.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를. 근데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 그럼 여기서 을이 토지를 샀다 이 얘기야? 그럼 토지 위에 뭐 하려고 그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산 거야. 그러면 을은 토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공공의 관청인 노원구청이나 서울시장한테 가서 나 건물 지을 거예요. 허가내 주세요. 라고 허가받아야 가능한 건가? 허가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나하고 누구하고 공적인 주체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럼 나하고 공적인 주체와의 관계는 뭐다?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노원구청이나 서울시장이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를 뭐한다? 행위 제한 가한다? 규제한다. 그 나를 행위 제한 가하고 규제하는 근거는 뭐다? 부동산 공법이다. 건축법에 맞아야지 노원구청장 서울시장은 나한테 허가를 내준다. 뭘 때문에? 공공복리 증진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건축행위를 규제한다. 이해가셨죠? 이게 공법관계구나. 당사자의 뭐다? 일방이나 쌍방이 공적인 주체다. 시작. 당사자의 일방 쌍방이 뭐다? 공적인 주체고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집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계. 그래서 규제하는 관계. 이를 뭐라 한다? 공법관계.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어떤 법률 관계를 배우는 거야? 너랑 나랑은이 아니라 나랑 서울시장, 나랑 노원구청장, 나랑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관계에서 내가 어떤 규제를 받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 법이 공법이야.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거 앞으로 1년 내내 배우는 공법은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배우는 거구나. 한 번 더 물어봐요. 민법 배우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배우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너랑 나랑은 시작.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인 거고요. 나랑 서울시장, 나랑 노원구청장, 나랑 국토교통부 장관 그 행정청들이 나를 규제하는 거. 이걸 배우는 게 부동산 관련된 공법이구나.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뭐다? 법률관계에서 노원구청장이 나한테 규제하는지, 서울특별시장이 나한테 규제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한테 규제하는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법률관계에서. 오늘 아침이에요. 제가 7시 정도에 나가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먹고 있었는데 말이죠. YTN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렇죠? 전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됩니다. 날짜는 오늘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발표 오늘 했어요. 일단은요. 지금 남아있는 게 서울하고 서울은 여기 남아있구나. 나는 경기도라. 서울하고 성남, 과천, 하남, 광명 네 군데 빼고 나머지 몽땅 다 해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래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양도세도 뭐 중과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양도세는 다 뭐다? 이제 일반세율로 바뀌는 것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죠. 취득도 좀 감면 조항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그거는요. 그래서 좀 있어봐야 되는. 어쨌든 서울하고 경기 지역 네 군데 빼고는 다 해제하는 걸로. 일단은 아마 서울도 강남 3구 빼고는 해제할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또 연말 가기 전에 안 돼. 지금 중개업소 가봤어요? 나 그제 가봤는데 동네 가봤거든요. 난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만약에 뭐냐면 거의 멘붕이라 그러지. 멘붕 상태야. 그러니까 대선 있기 전 정점에서 샀어. 33평을 15억 6천에. 근데 지금 그게 8억이야. 대출 10억 받았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은근히 많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걸 놔버리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금리 또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미국 조금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몰라 봐봐야 하는 거지. 근데 요번에 11월 24일날 금통이 또 있어. 한국에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그때 또 올릴 것 같아. 0.2나 0.5를요. 그렇죠? 지금 예금 금리가 5%가 넘어가요. 대출 금리 7%, 8%. 10%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런 규제가 하는 게 누구야?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정부 중앙행정기관장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공법관계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 봐요. 법을 배울 땐 법률 관계를 먼저 아셔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너랑 나랑은 무슨 관계? 사법 관계. 그렇죠? 평등한 관계를 규제하는 거 민법. 나랑 공공관청 관계로서 공공관청이 나를 규제함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위 제한 가하는 근거가 바로 공법인 겁니다. 우리 요거를 이제 1년 내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은 몇 가지를 배우는 거냐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공법은 여기 6가지에 대한 부동산 공법을 배우게 됩니다. 6가지. 그 부동산 공법의 40문항 6가지 책에 쉬었다가 보고서 이제 진도 들어갑니다.